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도 중심점에서 KTX역까지 직선거리 계산 및 저장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직선거리를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듯 각 행정구역의 중심점을 찾아야 합니다. 중심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무게중심을 이용하면 됩니다. 무게중심은 QGIS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게중심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센트로이드라고도 합니다. 센트로이드를 찾는 방법은 오른쪽 툴박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툴박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QGIS 메뉴에 있는 프로세싱 메뉴를 클릭하시고 툴박스를 선택하시면 오른쪽 창에 툴박스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를 검색하면 됩니다. 센트로이드를 찾는 다른 방법은 벡터 메뉴의 지오메트리 툴스입니다. 벡터와 레스터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벡터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벡터 메뉴로 가서 지오메트리 툴스에서 센트로이드를 찾거나 툴박스에서 센트로이드를 검색하면 됩니다. 센트로이드 도구를 실행하면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인풋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서 시도 경계 레이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런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각 지역의 중심점에 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중심점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시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어트리뷰트 테이블 아이콘을 누르면 각 벡터 데이터의 시도 정보가 엑셀 형태로 표시됩니다. 각 지역별로 경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를 선택해 봅시다. 강원도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줌 투 피처를 선택하면 강원도 지역으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강원도의 정보에는 그 지역의 모양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GIS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입니다. 기존 엑셀 형태의 자료에는
강원도에 대한 여러 변수의 수치 정보만 있었지만 GIS 벡터 데이터에는 강원도의 경계 모양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 폴리곤은 점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점에는 지리좌표 체계가 붙어 있습니다. 이 좌표를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폴리곤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여기 있는 역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역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KTX역 레이어를 선택하고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역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논산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논산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줌 투 피처를 선택하면 화면이 논산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각각의 역의 위치에 라벨을 달아주면 어떤 역인지 알기 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하셨나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KTX역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프로퍼티스를 선택하면 레이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레이블을 선택하고 싱글 레이블을 선택하면 라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ID와 스테이션 두 가지인데 ID는 고유 ID이므로 의미가 없고 스테이션은 역 이름이므로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폰트, 색상, 사이즈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한 후 OK를 누르면 각 역에 라벨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정한 라벨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다시 속성을 열어 폰트 사이즈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때 계속해서 오른쪽 클릭과 프로퍼티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속성 창을 바로 열 수 있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속성 창을 자주 열게 되니 단축키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더블 클릭을 통해 속성 창을 열고 레이블 메뉴에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폰트 크기를 20으로 변경하거나 폰트를 볼드로 설정하거나 형광색과 같은 화려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각 역의 이름과 위치가 더 잘 보일 것입니다.
QGIS는 다양한 기능을 클릭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GIS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GIS 전문가들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QGIS에 익숙해지고 반복된 GIS 자료 처리 작업을 하게 되면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QGIS를 활용해서 GIS 데이터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 나중에 파이썬으로 GIS 데이터 작업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실습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 레이어의 점 사이즈를 2배로 크게 하고 점의 색상도 파란색으로 바꿔보세요. 잘 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심점의 속성을 변경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중심점 레이어를 클릭해서 선택하세요. 오른쪽 클릭해서 프로퍼티스를 선택하세요. 혹은 단축키 더블 클릭을 사용해서 속성 창을 열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항목에서 심볼로지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싱글 심볼 설정에서 사이즈를 원래 숫자에서 2배로 설정하고 컬러를 파란색으로 변경하세요.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OK 버튼을 클릭하세요.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심점들의 사이즈가 크게 보이고 색상도 파란색으로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심점들이 더 잘 보이고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다음 단계로 각 시도에서 가장 가까운 3개의 KTX 역까지의 직선 거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도구는 디스턴스 매트릭스입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스는 툴박스에서 검색하거나 벡터 메뉴의 벡터 애널리시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클릭해 주세요.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레이어는 시도 센트로이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타겟 레이어는 KTX역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인풋 유니크 아이디 필드에 시도의 고유한 식별자를 선택합니다. 고유 아이디나 이름 같은 필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타겟 유니크 아이디 필드는 KTX역 레이어의 고유한 식별자를 선택합니다. 이것 역시 역의 이름이나 역 아이디일 수 있습니다. Use only the nearest K target points 옵션에서 각 행정구역 센트로이드에서 가장 가까운 KTX역을 몇 개까지 계산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1을 넣어주면 직선거리가 가장 가까운 하나의 페어만 계산해주고 3을 넣어주면 가장 가까운 3개의 역까지의 직선거리를 계산해줍니다. 이 설정이 완료되면 OK를 클릭하여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 결과 디스턴스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레이어의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보면 직선거리를 계산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인풋 아이디가 서울인 피처를 보면 서울 센트로이드인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역들이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는 미터 단위입니다. 현재 미터 단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서울 중심에서 영등포까지의 거리는 8.5km, 용산까지는 3.4km, 서울역까지는 1.8km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각 시도 센트로이드마다 가장 가까운 3개의 KTX 역까지의 직선거리 계산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연구에서 시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방금 한 실습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지 숫자만 더 많을 뿐입니다. 읍면동은 약 3,000에서 4,000개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각 시도별로 KTX 역까지의 거리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Y축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도의 평균적인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나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스 레이어를 보면 오른쪽에 메모리 모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센트로이드 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산한 센트로이드와 디스턴스 매트릭스는 현재 메모리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하드 드라이브에 아직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정전 등의 상황에서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센트로이드 레이어를 저장하고 싶다면 레이어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엑스포트에 Save Feature As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장 포맷은 벡터 데이터로 저장하고자 할 경우 ESRI 쉐입 파일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을 예를 들어 시도 센트로이드로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장자 .shp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메모리가 아닌 실제로 저장된 시도 센트로이드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벡터 레이어로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턴스 매트릭스도 벡터 데이터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턴스 매트릭스는 벡터 데이터보다는 엑셀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마도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엑셀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잘 저장되었나요? 디스턴스 매트릭스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엑스포트에 Save Feature As로 갑니다. 그 다음에 포맷은 쉐입 파일이 아닌 엑셀로 선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이름과 저장 위치를 정하고 저장해 주면 됩니다. 엑셀뿐만 아니라 CSV, 즉 Comma Separated Values 파일 형태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저는 엑셀과 CSV 중에서 엑셀 형식을 선호합니다. CSV 파일은 데이터를 쉼표 또는 다른 구분 기호로 구분하여 각 열의 값을 표시하는데 이러한 방식에는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숫자, 문자열, 날짜 등 데이터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읽어올 때 숫자를 문자로 잘못 읽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SV 파일은 데이터 자체만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V 파일 대신에 엑셀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 등 더 최신의 데이터 형식을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강의는 네 번째 강의로 GIS 실습 라스터 데이터 1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GIS 실습 라스터 데이터 2라는 주제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